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1탄에 이어서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써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그 이후에 게시될 자소서 작성법들과 함께 좀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문제점 분명하게 인식하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자소서 작성법 개선 방안 꼭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의 생각을 마치 나의 생각인 양 있는 그대로 던져놓고 내 것인 척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우선 자소서를 쓸 때 항상 고민을 할 겁니다. 적극성을 드러낼까, 책임감을 드러낼까, 소통을 드러낼까, 협력을 드러낼까, 도전정신을 드러낼까, 꼼꼼함을 드러낼까. 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을 우선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런 채용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각 직무별 퀄리피케이션 내지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재상 내지는 경영 철학으로부터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접근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밥 먹듯이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해 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아리 회장부터 학과 대표 그리고 다양한 어떤 팀 단위 워크의 그런 팀장을 맡아가면서 그런 소통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은 다짜고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각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게시된 이 직무 소개 내용을 보면서 이 롤이나 퀄리피케이션을 보면서 따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퀄리피케이션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현직자들도 직무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구성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 블라블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와가지고 소통 역량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단어만 바꿔서 마치 그게 있다라는 듯 강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방금 제가 인사 직무를 봤지만 법무팀에 들어가서 퀄리피케이션을 봐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사팀에 가도 커뮤니케이션, 재경에 가서 퀄리피케이션을 봐도 커뮤니케이션, 심지어는 SCM 직군에 가서 퀄리피케이션을 봐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구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밑도 끝도 없이 다양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웠다고 하는데 면접관들은 질문을 하나를 딱 던지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소통 역량이란 혹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 그냥 다짜고짜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직무 역량 제시해 놓고 그리고 관련된 경험도 아닌데 그냥 관련되어 보이는 경험들 나열해 놓고 마치 키워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쓰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단어만 냅다 던져놓고 경험만 던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과 다른 식의 고민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소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정의를 던지고 이걸 바탕으로 관련된 경험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나는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들과 어떤 주제 선정과 진행 방식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방의 의견도 이런 부분에서 맞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견 제시를 한 끝에 상대방과 우리의 의견의 합치를 이뤄서 조모임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업무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견의 합치를 이뤄낼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의 끊임없는 고민과
의견의 합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던지고 관련된 경험을 내가 던진 주제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차별화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단순하고 피상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어떤 접근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무작정 직무 역량 키워드 그리고 인재상 키워드 그대로 가져와서 던져놓고 관련된 경험 또 던지고 이러고 끝나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채용 공고들과 이런 직무 소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따다가 쓰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가져와서 있는 척 키워왔습니다. 길러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태도란 무엇이냐? 왜 필요하냐?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여러분들이 회사 홈페이지 돌아다녔고 직무 소개 돌아다니고 직무 분석을 했지만 자소서가 제자리인 이유, 주체적인 사고, 주체적인 고민, 연구, 생각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흉내내기용 자소서였을 뿐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관, 캐릭터 그 무엇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자소서 첨삭도 몇 차례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피드백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원동기예요. 지원동기. 여러분들 이렇게 쓸 거예요. KT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세상에 필요한 따뜻한 기술입니다. 멋있어요. 표현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있을까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요. 혹은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합격했는데 면접에 가면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KT의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또 던져볼게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나 질문 던졌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더 던지겠습니다. 반도체가 왜 없어서는 안 되냐?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피상적인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서 지원 동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구장창 피상적이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컴퍼니로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과 기술력을 끊임없이 견지해 나갈 최고의 회사임이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에 내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사 지원 동기가 뭐냐? 마케팅은 무슨 업무냐? 영업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인사 지원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래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과 부대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면접관이 듣고 또 질문합니다. 인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입니다. 아니면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 직원들의 고충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회사에 맞는 인사 전략을 고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끝까지 뜯어보면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고충과 이야기를 들어서 회사에 맞는 인사 전략을 고민한다는 게 뭐라는 거죠? 회사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인사 전략에는 뭐가 있죠? 회사에 인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나 인사하고 싶어서 직무 퀄리피케이션 열심히 찾아다녔고 인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췄다라고는 던지는데 인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신입사원 채용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사는 채용부터 교육, 성과평가, 사회문화, 급여, 그리고 총무, 그리고 노무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 기능들이 각각의 역할과 목적과 이유와 중요성이 있음에도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인사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케팅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소비자의 숨은 니즈를 찾는다, 발굴한다, 자,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얼마나 수준 떨어집니까? 이런 이야기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그래 알겠습니다. 듣고 면접관이 또 질문을 합니다. 혹은 자소서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머릿속에 질문을 띄워요. 그래? 마케팅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스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자,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모션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꾼다. 자,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인가요?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AS의 과정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우르는 전반의 과정을 전부 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지 프로모션과 광고하는 게 마케팅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시장 조사부터 시제품의 개발 그리고 뭐 3C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장 조사부터 그리고 포피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제품 컨셉 그리고 전략 도출 그걸 통한 판매 이후에 AS 그걸 또 반영한 어떤 이후에 어떤 PLC 관리까지 이 모든 범위를 관장하고 아우르는 게 마케팅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숨은 니즈를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업무를 할 때도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전체 이 마케팅 사이클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고 그냥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가 있다. 소비자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대했다. 그랬더니 고객이 웃더라. 고객이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니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당연히 면접관이나 자소서 평가하는 현직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평가할 만한 근거도 요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에 필요한 역량, 적극성, 커뮤니케이션, 자, 고객 중심 사고 이런 얘기밖에 여러분들은 못하는 거죠. 하물며 저라면 체계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라고라도 해보겠습니다. 편의점 영업관리 직원이 예를 들면 관장하게 되는 지역의 편의점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점포들을 한 달 내내 돌아다니면서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점주 컨설팅하고 본사 정책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점주들과 고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정 관리와 업무 수행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업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영업은 고객 중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야 고객이 좋아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시장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깊이가 얕고 난이도도 없는 그런 고민들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고민해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CJ에서 찾고 롯데에서 찾고 현대차에서 찾았겠지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제대로 된 학습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그게 내 생각인 양 남의 생각을 그대로 깊이도 없이 고민도 없이 마구 던져놓고 내가 그게 있다라고 우기는 데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1년 내내 2년 내내 썼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하고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통신 산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삶에 어떤 혁신을 가져다 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인사 업무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각각의 업무와 기능들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식으로 회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학습의 학습의 결과물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야만 이 지원자가 정말 직무에 대한 고민을 했구나,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키워드만 던진다고 해서 그걸 절대 납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지원자들 1년이 지나고 1년 반 동안 1년이나 1년 반 동안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했음에도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자소서나 면접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고민, 정말 필요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들어 나갈 때 정말 올바른 자소서의 개선, 일주일,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굉장히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자소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 나 스스로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셔서 저와 함께 지속적인 자소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소서를 1년 내내 써도 멍판인 이유 파트 2를 같이 찍어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